여러분의 올바른 독해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주요 내용 핵심 강의 함께하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만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글의 종류에 맞게 내용을 간추려요 함께하고 있죠. 이제 실전 훈련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만날 글 제목은 낱말의 세계입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제목을 보니까 왠지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낱말 사이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글은 발표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발표의 주제는 낱말 사이의 여러 가지 관계입니다. 먼저 낱말 사이의 여러 가지 관계를 조사하게 된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발표를 할 때는 이제 주제를 먼저 소개를 하고 왜 이와 같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 발표의 목적이나 동기를 밝히죠. 이 글도 그렇네요. 며칠 전 저는 10점할 풀이를 하다가 낱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점할 풀이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첫째, 뜻이 서로 비슷한 낱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맞은편 골짜기에서 산울림이 들려왔습니다. 맞은편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장의 뜻이 거의 똑같죠. 산울림과 메아리의 차이인데 산울림과 메아리 서로 바꾸어 써도 문장의 뜻이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바로 이런 낱말이 뜻이 비슷한 낱말입니다. 자, 서로 바꾸어 써도 문장의 뜻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뜻이 비슷한 낱말의 특징이죠. 이와 같이 뜻이 서로 비슷한 낱말들은 매우 많죠. 책방과 서점, 여자, 여성, 여인. 그러니까 뜻이 비슷한 낱말은 항상 짝을 이루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산울림과 메아리처럼 한 쌍, 책방과 서점처럼 한 쌍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와 뜻이 비슷한 말이 여성도 있고 여인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낱말 사이의 관계, 첫 번째 서로 뜻이 비슷한 낱말들입니다. 자, 이어서 둘째,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손이 크다. 그러나 발은 작다. 자, 크다, 작다처럼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이 있습니다. 어떤 낱말과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을 찾으려면 방향, 성질, 위치 등이 서로 반대 관계에 있는 낱말을 생각하면 된대요. 자, 뜻이 반대되는 낱말을 찾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남과 북. 남의 반대말은 북이에요. 어떻게? 방향이 서로 반대됩니다. 좋다의 반대말은 싫다예요. 이것은 성질이 서로 반대되죠. 위의 반대말은 아래예요. 반대로 아래의 반대말도 위죠. 이것은 위치가 서로 반대 관계에 있는 낱말이네요. 자, 이렇게 방향, 성질, 위치 등이 서로 반대의 관계에 있는 낱말이다라고 하면서 각각의 예를 들었죠. 이런 관계에 있는 낱말들을 찾아보니 또 역시 매우 많아요. 자, 동의 반대말은 서입니다. 남의 반대말이 북인 것처럼 방향이 서로 반대고요. 길다의 반대말은 짧답니다. 긴 성질, 반대되는 짧은 성질, 성질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 자, 그럼 오른쪽과 왼쪽은 어떨까요? 뭐가 반대일까? 그렇죠. 위치가 서로 반대예요. 이렇게 뜻이 서로 반대 관계인 낱말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어서 셋째, 다른 낱말의 뜻을 포함하거나 다른 낱말의 뜻에 포함되는 낱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꽃을 좋아하신다. 어머니께서는 장미꽃, 개나리꽃, 진달래꽃을 좋아하신다. 자, 이때 꽃이라는 낱말은 장미꽃, 개나리꽃, 진달래꽃이라는 낱말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장미꽃, 개나리꽃, 진달래꽃이라는 낱말은 꽃이라는 낱말에 포함됩니다. 포함 관계인데요. 그래서 포함 관계에 있는 낱말은 이렇게 상하 관계로 표시할 수 있어요. 꽃이라는 낱말 아래에 장미꽃, 개나리꽃 나와 있는 순서대로 써볼게요. 장미꽃, 개나리꽃, 그리고 진달래꽃.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낱말이 아래에 있는 낱말을 포함하고 있고 반대로 아래에 있는 낱말은 위에 있는 낱말에 포함이 됩니다. 자, 세 가지 낱말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뜻이 비슷한 낱말, 뜻이 반대인 낱말, 그리고 포함 관계에 있는 낱말이네요. 자, 그러면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은 발표를 들을 때 생각한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아는 내용이나 경험을 떠올려 말한 친구. 그래요. 우리가 발표를 들을 때 아는 내용이나 경험을 떠올려서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떠올린 친구를 찾아야 해요. 도진. 낱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몰랐던 내용을 적으면서 들어야지. 어떻게 들을 것인지 듣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 거죠. 영준, 뜻이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낱말의 예가 무엇인지 찾으면서 들어야지. 몰랐던 내용을 적으면서 들을 수 있고 또는 낱말의 예가 무엇인지 찾으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이 도진이와 영준이는 이 발표를 듣는 방법,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듣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이나 경험을 떠올리지 않았죠. 자, 다인,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으면 비슷한 낱말이 무엇인지 나온 것을 보고 낱말 사이의 관계를 알았던 적이 있어. 국어사전을 찾았던 적, 즉 국어사전을 찾았던 경험을 떠올렸네요. 아는 내용이나 경험을 떠올려서 말한 친구죠. 따라서 답은 다인이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 볼까요? 다음은 발표를 듣고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아, 간추리기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힌트부터 볼까요? 들은 내용 간추리기. 들은 내용을 간추릴 때에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짧게 써야 합니다. 일단 간추린 내용이 원래 글보다 길면 그건 제대로 간추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짧게 간추렸다고 해도 간추린 내용 안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으면 역시 제대로 간추린 게 아니죠.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어야 하고 원래 글보다는 짧게. 그리고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이나 도형을 그려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두고 가지를 펼쳐 나가듯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와 같이 도형을 그려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형과 선을 활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요. 자, 낱말에는 뜻이 서로 비슷한 낱말이 있고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그래요. 포함 관계에 있는 낱말이 있다고 했죠? 1번에 들어갈 말은 포함이네요. 자, 그리고 각각 뜻이 서로 비슷한 낱말, 반대되는 낱말, 포함 관계에 있는 낱말의 예를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울림과 메아리, 책방과 서점, 여자, 여성, 여인은 뜻이 서로 비슷한 낱말이라면 자,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 동서. 자, 길다의 반대말 뭐 나왔죠? 그래요. 짧다 나왔죠. 오른쪽의 반대말, 왼쪽 나왔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포함 관계에 있는 낱말, 꽃, 장미꽃, 개나리꽃, 진달래꽃. 꽃이 나머지를 포함하고 나머지는 꽃에 포함됩니다. 아, 간추리기를 할 때 꼭 글로, 줄글로만 간추리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이나 또는 도형을 그려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낱말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이렇게 보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